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마이머플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이머플러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3층 탑을 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조금 더 든든하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그 퇴직연금, 그 다음에 3층이 개인연금인데 이 연금 자산이 그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라고 붙인 거고요.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이 매년 그 경제 주체, 가계를 포함해서 자산이 어떻게 되고 부채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순자산이 어떻다 이런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그 가계 중에서,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주택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한 62.5% 돼요. 그 다음에 주택만 하면 42.8% 돼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시면 부동산, 그중에 주택, 이게 절반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금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통계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집을 갖고 계신 분 한 60% 돼요. 근데 이제 그 60% 중에서, 집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자기 집에서 사시는 분, 이게 자가 점유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60%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는 내가 내 집에 살면서, 그대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집에서 연금을 받으면, 이 집을 통해서 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주택연금이라는 거죠. 그 죽을 때까지, 가입하시고 나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국민연금도 종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무원, 군인, 교원, 이 직영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신인데, 종신을 커버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구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종의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시는 구조인데, 장점은 노후 생활비 그 보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집 걱정, 내가 그냥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사시면서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택연금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비 지급도 되고 주거 문제를 동시에 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종신 지급, 이거는 국민연금, 직영연금과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가 그 불안한 게 집값이 이제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고령화가 점점 더 진전이 되고 인구가 줄고, 그렇게 되면 주택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내 연금액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약속한 금액, 그것을 그대로 보장을 해줍니다. 변동이 없나요? 네, 집값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약속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내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배우자한테 이제 되는데,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100%가 아니에요. 내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가 지급이 돼요. 근데 주택연금은 100%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제가 있는데 더 오래 사시는 분, 그분 기준으로 해서 다 전액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지금까지는 자녀의 동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자녀하고 이게 또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을 경우도 있고 반대하면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탁 방식을 하면 미리 정해놓는 거죠. 이건 배우자한테 다 그대로 간다. 그렇게 되면 분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100% 배우자한테 갈 수 있다. 배우자 상황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압류 방지 통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수령을 하시게 되면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장점 플러스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배우자한테 100%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점이 하나 생기는 게 네. 주택연금은 집만 가지고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자기 집,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나 본인 해서 한 분만 55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55세요. 그리고 배우자는 50세요. 그렇다도 가입이 됩니다. 한 분만, 한 분만? 52세 이상이면. 그리고 근데 이제 가입 제한이 있어요. 비싼 집을 가지신 분까지 주택연금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시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가 기준을 공시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또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인데 1가구 3주택인데 그러면 이게 주택수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택수는 상관이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공시가 9억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이 많으시면 뭐 9억 초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안 되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3년 이내에만 처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에 해당하는 주택을 처분하시면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푸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은 없어요. 연금도 없어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개인연금도 없고 퇴직연금도 없고 이런 분들은 딸랑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가입 대상을 없애야 된다. 내지는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주택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 공적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가입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9억 이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은 이제 가입 조건과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연금액일 텐데요. 네네. 만약에 이제 이 공시지가 5억 원의 주택이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으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5세 연령부터 가입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55세에 이제 죽을 때까지 종신 보통 이제 우리가 100세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받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배우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급받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월 80만 원을 받아요. 5억에 대해서 월 80. 근데 80세부터 종신
수령하겠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239만 원으로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입자의 연령, 배우자의 연령, 그게 지급 기간, 수령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돼요? 금액이 줄어들고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일반 주택이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냐, 오피스텔에도 사시잖아요.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냐, 이런 타입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정액 방식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종신을 말씀드렸고 정액 방식 말씀드렸는데, 이 방식에 따라 또 달라져요. 정액이 아니고 종신이 아니고 기간을 제한해서 받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복잡한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예상 연금 조회 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셔서 본인 나이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하고 주택 형태하고, 그 다음에 금액 딱 누르시면 그 본인 다 자기 주택 그 아시잖아요. 공시가 얼마고 뭐 시가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입력하시면, 그리고 기간하고 방식 다 누르시면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다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만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살짝 생각이 든 건데요. 그 5억짜리 일반 주택에 네. 55세 소유자분의 경우 매달 8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신다고 네, 했을 네, 때 네. 그러면은 수령액이 4억 4천? 이러면 이 5억에는 못 미치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80세에 가입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수령액 다 합한 게 6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가입 기간을 그 가입 시점을 늦춰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보증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증기간이 가입기간, 보증기간, 이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무슨 위험이 커지느냐? 나중에 이제 이게 집을 이제 처분하거나 또는 상속자가 그거를 이제 상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산이 되는데,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다 이제 보증하는 측에서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 입장에서 기간이 길면 집값 변동 위험이 커지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령 금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돼? 아니, 고민하실 때 한 가지 이제 생각하시는 거가, 내가 이제 집을 팔고 월세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은 장점이 뭐예요? 내 집에 내가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집을 팔고 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얻는 거예요. 그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 건데, 집을 팔고 야, 그런 구조가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죠. 기업들은 많이 하는 방식인데, 자기 집 주택을 팔고 그 산 사람한테 다시 이제 월세를 사는 구조는 아직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택연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5억짜리면 시가로 한 7억 1천만 원 정도가 돼요. 7억 1천만 원이 당장 목돈이 생기고, 당장 나가는 건 뭐가 나가요? 월세가 나가죠. 그 월세가 이제 뭐 복잡하긴 한데, 지금 한 217만 원 정도 돼요. 그냥 순전히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산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제 그럼 월세가 나가죠? 그럼 이 7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이거 뭐 어디 맡기기도 그렇고, 은행에다가 그냥 쉽게 맡긴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예금인데, 예금 금리가 2%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게 들어온 돈이 118만 원이 돼요. 그러면 차익이 생기죠. 한 99만 원으로 해요. 차익이 생기는데, 그만큼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씩 줄어들면서 뭐가 줄어들어요? 원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계속 간다.
이게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거 가정하면 95세 정도 되면 내 돈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월세로 나가고 이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랑 비교하면 주택연금은 그냥 계속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 사이에 소진된다. 그 저거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 금리 이상으로 운용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자, 7억 1천만 원에 목돈이 생겼는데 5억 원 기준으로 공시가.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면 뭐 그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겠죠. 그리고 노후에 딸랑 그거 그 정도의 목돈이신데 그거를 위험한 자산에 부동산에 다시 주식에 다시 해서 예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확실하면 뭐 그거 나쁘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지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후에 위험한 데 투자하셨다가 그것도 다 날아가시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뭐 나가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집을 그대로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비유를 했는데 집에. 근데 이제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일한 비교가 아니니까 뭐 그것도 옵션이지만 그 부분은 동일 시점의 비교가 아니라서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불확실성의 제거죠. 자, 내가 집을 팔고 운용하는 경우에 운용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예금 금리를 2%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수익률, 운용 수익률이 그만큼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전월세 비용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전월세 비용이 내려가면 좋은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전월세 비용은 올라가고 그러면은 7억 1천만 원 금방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게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소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근데 이제 명의는 내가 담보니까 명의는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노후에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계속 주택연금을 월정액으로 받으면 이런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이 될지. 그 제가 주택연금이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자,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도 학교에 계속 다니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살던 집에 또 하자가 발생해서 집을 고쳐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도 시켜서 결혼할 수 있고, 또 장래 상황이 있을 거고, 이런 이벤트들이 다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다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인출 한도라는 겁니다.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입할 때 근데 그런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미리 설정한다? 이것도 좀 힘들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기 1년 전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설정하는데 그럼 무한정 설정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은 대출 한도가 5억 원이에요. 5억 원. 그래, 가입 한도는 공시가 9억 원. 그리고 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에 50%에서 90%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 인출 한도를 설정한 데에서 갖다가 그런 교육, 결혼,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런 데 다 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좀 플렉서블하게 해서 초기에 내가 55세 했는데 막 그때는 비용 이런 게 뭐 정기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지출이 많을 수 있잖아요. 초기에 나는 많이 받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의료비가 너무 걱정이 돼.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수록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받고 싶어. 뒤로 갈수록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 수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초기 증액형, 그 다음에 정기 증가형. 그래서 뒤로 갈수록 높여주는 그런 구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증액형의 경우에는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해서 그때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구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이렇게 쭉 올려가는 구조. 그래서 이제 초기에 나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고령화에 따라서 계속 늦춰져서 저 같은 경우 64세부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65세부터 수령을 하게 되는데 그럼 초기에 이제 연금 소득이 없을 수 있잖아요. 소득 크레바스. 그런 분들은 일시적인 수요나 그다음에 그때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증액형으로 해서 받으시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는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의료비라든지 뭐 노양, 간병 이런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 커버하기 위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거는 정액형이나 뭐 이렇게 했다가 한번 하면 못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전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그 수급 금액, 연금 금액을 좀 줄어들 수는 있고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수요에 충분히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재산세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탄력성이 있는 제도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저희 마이 머플러를 시청하시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